지난달 25일 새벽 경남 고성과 사천 경계 해상에서 한창 조업 중이던 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배 10여 척이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올라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급기야 뺨까지 때리며 폭행이 이어지는데요. 대체 이날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7년 넘게 바닷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약 한 달 전 경남의 한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네, 이분 30대 제보자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바다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잠이라 그래서 이 특별한 도구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해산물 채취하는 일을 하다가 지난 여름부터는 이제 잠수기를 이용한 그 어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이 호스를 통해서 산소를 불어 넣어주면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일을 바꾸고 지난 여름에 그 경남 고성하고 사천 인근 해상이었다고요.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다른 배 한 10여 척이 올려오면서 제보자의 배를 둘러쌌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배를 주르르 하고 양쪽에서 이 제보자의 배를 딱 붙인 다음에 꼭 해적들이 그러는 것처럼 배 위로 우르르, 그러니까 제보자 배 위로 우르르 뛰어 넘어왔다고 합니다. 거의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객진을 펴더니 저렇게 건너왔습니다. 제보자의 배로. 자,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넘어오자마자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뺨을 때리고 바다에서 왔습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담배꽁초를 얼굴에 던졌는데 그게 하필 또 눈에 들어갔어요. 불 붙어있는 담배가. 언제 또 발로 차고 뒤통수를 엄청 세게 가격하고 그걸 또 피해서 배 선수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선수에서도 이제 머리를 때리는 동시에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인목에 머리를 얼굴에 또 찍고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폭행을. 야,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저도 이제 저 CCTV 영상을 봤는데 그 제보자께서 그냥 맞고 대응을 않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뻘, 내가 아버지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이렇게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제보자는 배 양옆으로 4대씩 그리고 앞뒤로도 2대 넘게 총 10여 척의 배들이 제보자가 탄 배를 에워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CCTV 확인 결과 이 다른 배에서 넘어온 사람들 총 11명이었는데요.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이 왜 우리 구역에 침범해서 작업을 하냐, 여기서 조업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거 모르냐면서 3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선주와 이야기해라. 그리고 지자체 허가도 받았다. 경남 해역 공유 수면에서는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당신들한테 돈을 줘야 하냐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제보자가 탄 배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또 어디서 왔냐고 묻더니 뺨도 때렸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불붙은 담배꽁초를 얼굴에 던지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서 얼굴을 찢는 등 폭행이 20여 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구역에 와서 하느냐? 보통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죄송합니다. 일본어 보통 나오잖아요. 왜 우리 나와바리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릿세. 이거 진짜 그런 데서 맨날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도 사실은 나잠 어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의 텃세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난 여름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주변 배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대요. 한 번은 어떤 배가 와서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제보자의 차에 이 배에 올라타더니 이제 막 항의를 했어요. 여기서 당장 나가라 이러면서 채취해 놓은 조개를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 적도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해경에 허위로 신고를 해서 조업을 못하게 방해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물속에 잠수해서 작업을 하는데 머리 위로 닻을 내린 적도 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란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급기야 이렇게 폭행 사건까지 이렇게 벌어진 거고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앞뒤로 다 막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해경에 연락을 하고 나서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어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진짜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사실상 흉기 아니에요. 자, 배 위에 저렇게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결국 해경에 신고했는데 자, 이후에 좀 달라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뭘 뜬다고요? 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중간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신고해라고 놔두면서 또 죽여버린다고 욕은 계속 하고 있고, 해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경 앞에서 니 딸이랑 니랑 니 마누라랑 다 갈아 마신다고, 그다음 뭐 힘으로 찔러 죽인 힘으로 포를 뜬다고 하면서 따버린다면서, 해경이 한 번만 더 그러시면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안 하더라고요. 아, 무서워. 자, 이 폭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박이나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해경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협박이나 그런 얘기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본인 얘기도 있지만 가족 얘기를 했대요. 따버리겠다, 뭐 회죠, 회같이 마누라, 뭐 자식 다 같이 뭐 마신다, 회 뜬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해경이 야, 그거 더 얘기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요 얘기 듣고 그때부터는 저런 어떤 폭언이나 협박이 멈췄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현행범으로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폭행 행사하고 현행범 체포하겠다 말은 하는데 안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야, 이거 상해 진단서 제출하면 저 사람들 감옥 들어가는데 괜찮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 했다는데, 사실은 8주 전치를 입었거든요. 당연히 8주요? 그렇죠.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아이고. 어깨 부상을 입었습니다. 누구 편인지 경찰이, 해경이 답답하다고 하고, 또 지금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 지금 손실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 이게 좀 경찰이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이거 카르텔 아니냐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짓을 이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저희가 연락을 했죠. 네, 배에 올라탄 사람은 11명인데요. 그중에서 폭행과 욕설한 사람 3명입니다. 그중 한 명에게 제작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잠수기 어업인들과 선주 간에 뭐 나름대로 이 지켜온 관습 같은 것들이 있다. 협조를 해서 자기 지역에서만 작업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경남 마산에서 우리 쪽까지 넘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뺨 한 대 때리고 욕 좀 한 게 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뺨 한 대 때리고 욕설한 건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처벌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의 그 어깨 탈구, 그것은 이번 폭행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무슨 이 행정수도 옮기는 거예요? 무슨 관습법이 나와요, 여기? 이런 어떤 조업방해라든가 폭행에 대해서 관습이 더 위에 있을 수는 절대로 없고요. 일단 지금 제보자분은 자기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눈밖에 났어요. 일 못할까 봐 좀 쉬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일할까 아예 포기하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밝히기 위해서 지금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어깨에만 탈고 간 게 아니라 물속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5개월 정도는 일을 못할 것 같고, 같이 일하시던 분도 3명도 졸지에 일자를 잃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아까 뭐 들으신 것처럼 가해자 쪽에서는 사과 한 번이 없었다라고 하고, 해경 쪽에서는 지금 다 혐의를 또 인정하고 있어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뺨 한 대만 때렸다라는 건데 해경 쪽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고, 해경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하고 특수상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뺨 한 대로 될 수 있는 혐의가 아니잖아요. 일단 뭐 재판 결과까지 봐야지 결과를 알겠지만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예.